51번부터는 물권법이에요. 보통 문제가 민법 총칙 10문제, 물권법이 14문제, 채권법 10문제, 특별법 6문제 거의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민총이 10문제에서 9문제가 나오죠. 그럼 물권이 15문제 나온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물권법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죠. 건물, 여러분 토지하고 건물 줄것이고 토지 줄고요.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서로가요 부합되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 위에 건물이 정착되어 있지만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뭐죠? 그 말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번 정당한 권원이죠. 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이죠. 농작물 줄거요. 그래서 여기는 본데 정당한 권원이라고 되어 있죠. 줄거요. 농작물 줄거죠. 써요. 무단 경작된 경우라도 무단 경작된 경우라도 경작자 소유. 경작자 소유죠. 이퀄 토지의 부합 X. 경작자 소유니까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봐봐요. 그런데 이건 정당한 권원이니까 당연히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3번은요. 그래서 토지에 부합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경작자 소유라고 부합하지 않는다. 3번 건물에 부합된, 여러분 부합 동그라미 해봐요. 여기 부합 동그라미. 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먼저 알려면 독립성이 있느냐. 독립성은 뭐다? 그것은 부합이 아니다 이 말이고요. 다른 말로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거래의 객체 사고팔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독립성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부합이다 이 말이고요. 부합은 구성 부분이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거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부합한다 그 말은 독립성이 없다 그런 말인데, 농작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이죠. 이 5가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2번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는 때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랬는데요. 자, 그럼요 경매 목적물로 평가 줄거예요. 자, 평가 그저 써요. 저당권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권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은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쳐요. 그 말은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할 때 부합물도 당연히 경락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봐봐. 경매 목적물로 평가 줄거죠. 평가 동그라미하고 평가 여부를 불문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뭐가 중요하다?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이냐 종물이냐가 중요해. 부합물이면은 평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할 수 있다. 경락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축 부분이 부합된 중축이니까 부합. 그래서 매수인 누구죠? 매수인을 경락인이라고 그래요.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4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토지 임차인이 있죠. 지금 누구의 승낙을 받아서 임차인의 승낙만 줄고, 임차인의 승낙만. 우리가요 전대차를 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가 중요해, 임대인의 동의가 중요해. 임대인의 동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승낙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 줄고, 나무를 심은 사람, 나무 동그라미, 나무 이퀄 토지에 부합해. 토지에 부합. 그럼 토지에 부합하니까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은 토지에 부합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동의가 없으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니까. 자, 5번은요.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을 했죠. 참 이거 봐봐요.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을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을 했어. 부합. 그럼 어때요?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 청구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 부합이 되죠. 원래 부합이 되면은 어떻게 부합이 되면은 손실보상이라든가 그 손실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냐, 소유권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손실보상, 이것은 임의규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여기 매도인 누구죠? 갑이죠? 매수인 누구죠? 을이죠? 제3자가 누구죠? 병이죠. 그러니까요, 이 을이 병에 집을 지을 때, 알겠죠? 시멘트 있죠? 시멘트가 원래 갑의 건데 갑한테 그것을 가져와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건물에 부합이 됐죠. 시멘트가. 그럼 분리복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면요, 뭐 시멘트가 없어졌으니까 손해죠. 손실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 선의 무과실의 제3자는 동산의 경우는 제3자, 즉 제3자가 선의 무과실이면 선의 취득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선의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죠. 그러니까요, 제3자한테 보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청구해야 된다? 매수인에게 청구해야 돼. 매수인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구에게 청구한다?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이렇게. 자, 52번은요? 1번 지상권이죠.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효력은,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이런 봐봐.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이죠. 이것을 써. 법정 지상권 줄고 366조예요. 366조 법정 지상권이죠. 저당권이니까. 366조 썼어요? 가로 역을 닫고 저당권이라 써. 366조가 저당권에 의한 법정 지상권이에요. 이퀄 물권, 이퀄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물권이고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옆줄 긋고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366조에 의한 저당권의 발생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2번 법정 지상권자가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죠.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봐봐. 이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말이 우리가 법정 지상권이죠. 이런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이것을 뭘 한다? 처분하려면 어때요? 먼저 지상권 등기한 후 지상권에 대해서 무슨 등기? 이전 등기를 해야 돼. 먼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 그러고 나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 이전 등기를.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법정 지상권자 줄거 취득 시 등기 X. 취득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돼요. 자, 두 번째요.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 건물이 양도죠. 봐봐. 건물은 뭐죠? 건물이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 그럼 주된 권리가 양도되면은 다른 말이 없으면 법정 지상권이 종된 권리도 같이 양도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제3자는 건물과 함께 법정 지상권을 당연히 틀렸죠. 뭐를 해야? 이전 등기. 여기서 문제. 여러분요, 법정 지상권이 이전되죠. 그럼 지상권이 이전될 때는 무슨 등기로 한다? 이전 등기. 그러니까 이전 등기 할 때 그때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한다. 무슨 등기로 한다? 여러분요, 갑구하고 을구가 있잖아요. 을구에 해당하는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하는 거잖아요. 제한물권, 저당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이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로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양도한다는 말은 건물하고 지상권을 같이 처분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정 지상권자는 자신 앞으로 먼저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한 다음 갑이 양수인 을한테 지상권 이전에 부기 등기를 해줘야죠. 아시겠죠? 당연히 취득한다. 틀렸죠. 3번은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할 수 있다. 대위 행사. 여러분 대위 행사 줄고 우리가 대위 행사란 말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대신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지상권이죠. 지상권이 있고 여기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으면 이 지상권이 있으면 지상권을 갱신해달라 청구하고 갱신 안 해줘 뭘 한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죠. 그러면 지상권이 종료할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가 종료하죠. 채무 불이행이 없으면 먼저 갑에 대해서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을 안 해주면 뭘 한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거잖아. 지상물 매수 이렇게. 그럼 지금 이해되셨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다시 한번 봐봐.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했어. 그러면 건물은 이전 등기하면 소유자가 되지만 지상권은 무슨 등기를 해야 돼?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 등기를 마쳤죠. 그럼 지상권 등기 마치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지상권자잖아. 지상권자. 그럼 지상권자면 대위에서 행사한다, 직접 행사한다. 직접. 자기가 지상권자니까. 알겠죠? 우리가 지상권자가 아닐 때 대위에서 행사하지만, 알겠죠? 자기는 지상권자죠 지금. 여기 보면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일에 야쳐야 그러면 지상권자죠. 그런데 무슨 대위 행사에 직접 행사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4번.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이 뭐가 됐다? 경매가 되죠.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지 여부를 판다. 우리 봐봐요. 우리가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의 여부는 저당권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이렇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동일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죠.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에는 등기하여야 OX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죠. 건물 동그라미 주된 권리죠. 주된 권리. 그런데요, 저당권이 실행되면 주된 권리와 우리가 저당권 경매는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경매는 등기하지 않죠. 그래서 주된 권리를 경락받으면 그 주된 권리를 위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당연히 이전돼. 뭐 없이? 등기 없이. 뭐니까? 경매니까. 등기 없이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등기하여야 틀렸죠. 경매는 우리 봐봐. 상속, 경매, 공용징수, 그 다음에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 없이 종된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할 때요? 양도는 뭐죠? 매매죠. 매매할 때는 뭐죠? 매매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차이가 있단 말이죠. 2번하고 5번은 차이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 1번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알겠죠? 어디가 어렵냐면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 알겠죠? 여기가. 이해됐죠 지금? 오케이. 자, 53번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합의. 이게 좀 어려워. 이게요,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요, 중간생략 등기를 봐봐. 항상 이게 채권에 관한 것을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봐봐요. 중간생략 등기는 갑이죠.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죠.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하고 을과 병이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원래는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고 을하고 병이 계약하니까 갑은 을한테 등기하고 을은 병한테 등기해야 되는데 을이 첫 번째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등기의 편의를 위해서. 왜죠? 갑에서 을에 을에서 병으로 가면 이렇게 복잡하게 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갑에서 병으로 가면 되죠. 등기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중간생략 등기라고요. 그러면 갑이요 병한테 직접 등기를 해준다고 해서 갑과 병 사이에 어떤 계약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내가 방금 얘기했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등기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중간생략 등기이지,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를 했다 해서 갑과 병 사이에 어떤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봐. 그러니까 여기 봐봐. 적법한 등기원인 줄과 등기원인을 뭐라고 그래? 등기원인을 뭐라고 그래? 그렇죠. 계약이죠. 계약이죠.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계약이죠. 이런 봐봐.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은 법률 요건, 다른 말로 원인이다 결과다, 원인이죠. 그러니까 원인행위라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OX 등기원인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종전 건물의 등기를 신축, 종전 동그라미, 신축 동그라미, 그래서 유용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유용,
우리는 이것을 표제부 등기 유용행위라고 써. 표제부. 그럼 우리가 구건물하고 신건물은 동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구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3번. 전세권 존속 기간이 시작되기 전 마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요? 3번은 틀렸죠. 우리 여러분 얘기했죠? 전세권은 뭐요? 전세권 설정의 합의 플러스 전세금을 지급하고 플러스 등기를 하게 되면 전세권이고, 여기서 목적물의 인도는 이사 간다 이 말이죠. 존속기가 시작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필요가 없다. 세 가지가 있으면 전세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인도받기 전일지라도, 알겠죠? 뭐만 있으면 돼? 전세금과 등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이렇게 해야죠. 4번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로도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봐봐.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줄고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줄고. 그걸 무슨 등기라고 그래? 무슨 등기? 모두 생략 등기라고 얘기해. 이걸 중간 생략 등기죠. 원래 갑이 등기하고 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을이 바로 보존 등기했죠. 모두 생략 등기. 이걸 뭐다?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유효.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유효. 이렇게. 5번. 중간 생략 등기를 합의한 최초 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을 들어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여러분 봐봐요. 자, 우리가 이거 봐봐.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를 한번 봐. 갑하고 여기 을하고 이렇게 병하고 하죠. 그럼 항상 뭐라고 했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죠. 그러니까 갑은요, 을로부터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을한테 하든지 을의 부탁으로 병한테 등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등기하고 을의 갑에 대한 잔금의 지금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봐봐. 중간생략 등기를 합의를 했어. 그러든지 말든지 최초 매도인 갑, 그와 거래한 매수인 을의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그러면 등기와 대금은 동시행인데 을이 잔금을 안 주죠. 그러면 대금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병에게 등기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에요. 이렇게. 54. 물권적 청권이죠. 물권적 청권이 안 나온 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 제거 비용,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봐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가 물권적 청구권이죠? 물권 청구권은 먼저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것을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비용이죠. 물권 청구를 행사하다 보면 비용이 들잖아요. 이 비용은 뭐다? 순수한 채권이에요. 채권. 알겠죠? 이것은 물권 청구는 이것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물권의 성질이죠. 그런데 비용은 채권의 성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 제거 청구권 속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권에 기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고 채권에 기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죠.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 이게 뭐예요? 불법, 이게 무슨 말이 금방 딱 감각적으로 알아야지. 불법 원인이 뭐예요? 몰라? 그게 103조 위반 아니에요. 103조 위반. 103조 위반이죠? 746조 불법 원인 급여.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 못 하죠. 반환 청구 못 하니까 자기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첩계약을 보면 돼요. 첩계약. 그래서 여기요, 갑과 을이요 첩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을한테 아파트를 증여하고 등기를 했죠. 그런데 이 첩계약은 103조의 위반이죠. 103조 위반은 746조 불법 원인 급여죠.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아파트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고 아파트가 을 앞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 못하니까 결국 을이 소유자가 돼. 이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 그러면 갑은 일물 일권이니까
더 이상 값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에 기하여, 알겠죠?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여기서는 103조와 관계되죠.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 줄거 특별 승계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맞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려면 선의의 특별 승계인 이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 알겠죠? 한번 봐봐. 여기. 자, 두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점유권. 점유권에서 의리요 침탈해서 침탈. 절도나 강도. 의리 침탈해서 침탈자죠? 의리 이걸 병한테 넘겨. 이것을 특별 승계인이라고 그래. 알겠죠? 특별 승계인이죠? 이 특별 승계인한테는 승계인이 선의일 때 악의일 때가 다르죠. 선의일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악의일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점유권으로 할 때는. 그런데 소유권은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213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소유자는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요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을 때는 반환 청구 못한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없으면 선의 악의를 묻지도 않고 무조건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다시 이걸 보시면 점유권은 그런데 소유권은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제 몇 번 여러분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점유권에 기해서는 어떻게 한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먼저 침탈이 돼야 되고 사기는 된다 안 된다? 사기는 안 되고 침탈은 되죠.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1년 무슨 기간? 출소 기간. 그 다음에 제3자 특정 승계인은 누구일 때? 특정 승계인은 누구일 때? 선의일 때는 반환 청구가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악의일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을 할 때 소유권으로 할 때는 침탈도 되고 사기도 되고 소멸시효에 걸려 안 걸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출소는 반드시 재판상 이런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요 재판상도 되고 뭐도 되고 재판 외 다른 말로 뭐다? 말로 해도 된다 이 말이죠. 특정 승계인이 선일 때도 반환 청구 악일 때도 반환 청구 다 되는 거예요. 알겠죠? 소유권으로 일할 때 소유권. 지금 여기 소유자는 그렇게 됐죠. 불법 점유한 사람 을이죠. 을로부터 넘겨받은 병이죠. 특별 승계인 병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OX, X 무조건 다 반환 청구해. 소유권은. 그런데 점유권은 달라. 점유권은 특별 승계인이 누구이냐? 선의이냐? 악의이냐 따라서 달라. 그런데 소유권은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자 4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이건요 작년에도 똑같이 났었죠. 2번. 자 지금 밤 우리가 여러분요 방해 제거라는 말하고 방해 제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이란 말은 전혀 다른 말이야. 방해 제거는 현재 방해가 진행 중일 때 방해 제거. 손해는요 방해가 종료가 돼야 돼. 방해가 종료가 돼야 돼. 다른 말로 결과에 대해서 손해배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해 제거는 누군가가 지금 내 자전거 위에 올라타 앉아 있을 때 내려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뭐다? 방해가 진행 중이니까 뭐를 한다? 그것은 방해 제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왔는데 자전거요 바퀴가 터졌어. 그럼 뭐한다? 뭐를 청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봐. 여기 보면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는 제거 동그라미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이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딱 여기까지만. 함께 틀렸어.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뭐라 한다?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해. 손해배상. 그래서 말이 틀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의 상실을 주고 소유권의 상실 이퀄 종전 소유자. 우리는요 소유권의 상실 종전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왜? 물권 청구권 누가 행사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언제? 현재 소유자. 물권 청구권은 현재 소유자가 현재 불법 점유자에게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다 아니다? 아니야.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청구해. 그런데 지금 소유권을 상실했다잖아요. 그러면 종전 소유자죠. 소유권을 양도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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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시겠죠? 55. 공동소유죠? 옳은 것은 1번 공유물 분할 금지의 약정은 뭐 할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 자,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약정 동그라미 5년 플러스 등기. 5년 범위 안에서 등기할 수 있어. 5년 플러스 등기고 옆줄 긋고 5년 연장. 5년을 연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비교돼서 비교. 부동산 환매는 연장 X. 부동산 환매는 연장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환매 뭐가 안 된다? 연장이 안 된다. 이렇게. 자, 2번 합유자는 여기 봐. 우리가요. 자, 지금요. 공유하고 그러면요. 합유하고를 비교해야 돼요. 공유는 지분 처분하고요. 그다음에 공유물 처분하고 합유는요. 합유 지분 처분하고요. 그다음에 합유물 처분하고요. 이렇게. 지분 처분은 각자가 해. 그런데 여기는요. 세 가지 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전원의 동의. 그래서 공유물 처분이나 합유에서 지분 처분이나 합유에서 합유물 처분 전부 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 보면 뭐라 나왔죠?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이 말을 가로 묶어봐.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이 말은 전원의 동의, 이 말이에요. 전원의 동의로 합유 지분을 뭐 할 수 있다? 처분해. 그러니까 지분 처분이죠.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뭐 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요, 다른 합유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전원의 동의가 있어. 합유 지분은, 공유 지분은 동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각자가 무조건 처분해. 3번 비법인 사단의 사원. 비법인 사단 가로 묶고 이것을 총유라고 그래. 총유. 보존행위 줄거. 원래 이러면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지만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 원래는 정관이나 규약에 따르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사원총회 결의. 이렇게. 이게 바로 총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원은 뭐야? 사원은 그 말은 뭐죠? 사원은 각자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돼. 사원은 그러면 안 돼. 각자. 알겠죠? 자, 2번 4번 합유자의 1인이 사망하죠. 특별한 사정 줄거.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 승계한다. 틀렸어. 그래서 이것은 합의가 없는 한 상속 안 돼. 특별한 사정은 합의예요. 합의가 없는 한 상속 안 돼. 그러면 상속 안 돼. 합유는 상속할 수가 없어요. 5번 공유자의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죠.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저당권은 설정자표로 줄고 분할된 부분에 집중. OX. 분할된 부분에 집중. 그러면 안 돼.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알겠죠? 분할물 전부 위에 지분 비율로 미친다. 이렇게. 분할물 전부 위에 지분 비율로 미친다. 이렇게. 됐죠? 정답 몇 번? 1번이요? 이렇게. 자, 56번. 울소유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요. 1번. 갑은 그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봐봐. 지금요, 여기 을의 토지죠? 을의 토지인데 갑이 지금 지상권자죠? 지상권자고 갑이 여기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죠. 갑이요? 그런데 이 지상권하고 건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별개로 할 수 있어?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별개로 따로따로 처분해. 다시 한번 읽어봐. 갑은 을의 토지에 신축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유보하여 소유권을 놔두고 뭐만 유보한다 말은 소유권은 처분하지 않고 건물은 처분하지 않고 뭐만 지상권만 별도로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왜?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가 주목적이 아니고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토지를 사용하는 것. 알겠죠? 자, 2번. 갑의 권리가 법정 지상권일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료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으면 을은 지료 연체를 마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지 못한다. 옆줄 긋고 왜냐하면
치료가 얼마인지 모르므로. 치료가 얼마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치료를 못 내는 거죠. 왜? 법정이상권은 유상인데, 그러면 치료액이 얼마인가 합의를 하든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정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도 정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치료액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치료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2년 이상 연체됐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 을의 토지를 양수한 청은 이렇게 돼 있죠. 을의 토지를 양수한 청은 갑의 을에 대한 지로 연체액을 합산하여 2년.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기 보면 이반이죠. 을이 있고 여기 지금 갑이 지상권자죠. 지상권자인데요. 토지가요. 갑에서 을에서 이렇게 병으로 넘어갔죠. 병으로. 그럼 우리는 지로는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은 뭐예요?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러니까요. 지상권을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 1년, 새로운 사람한테 또 1년. 그럼 모두 몇 년이다? 1년이다 이 말이죠. 1년이다. 알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 두 상간의 문제, 이 두 상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년은 갑하고 을하고 문제고 여기 1년은 갑하고 병하고 문제라고. 따라서 여기는 예전에 1년 연체고 지금 또 1년 연체는 1년만 연체된 거라고. 새로운 양수인한테 몇 년이 돼야 돼? 2년. 2년이 돼야 된다. 새로운 사람한테 2년. 그래야지 갑하고 병하고 관계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라고 했죠? 여기 합산해서 2년이 아니고 토지 양수인에 대한 2년 연체. 토지 양수인에 대한 2년 연체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 봐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어? 지상권 소멸을 청구죠.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 있어? 소멸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5번 갑이 무에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그러면 지로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을의 지상권 소멸 청구는 무에게 통지하는 줄거 상당한 기간이 경과 거기를 줄거.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자, 봐봐. 을소의 토지죠. 여기요 갑이 지금 누구죠? 지상권이죠. 그럼 지상권에 뭐가 있어요? 병이 저당권, 무가 지금 저당권이 있죠. 무가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로를 연체해. 그러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지상권 소멸 청구해봐. 그럼 지상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바로 없어지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지상권자한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시간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설령 2년 이상의 지로를 연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상권 소멸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상당히 하는 건 뭐예요? 저당권자가 지상권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57번 옳은 것은 우리가 여러분요 직접 점유자가 무조건 타주점이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 얘기했어. 누가 타주점이다?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 써봐.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이것을 점유 매개 관계. 여기서 그러면 직접 점유자가 누구다? 쓸 필요 없겠죠?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이 사람은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 이렇게. 2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여기까지 맞아? 점유자도 그랬죠. 봐봐. 점유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소유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알아 몰라? 몰라.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 추정. 줄 거봐. 점유자 이렇게 나오죠. 써 여기다가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추정. 자주 점유 평원 점유 공연 점유 선의 점유로 추정해. 점유자 그러면 누군지 모르니까. 만약에 임차인 그러면 무조건 타주죠. 소유자 그러면 무조건 자주죠. 누군지 모르잖아요. 자주 평원 공연 선의로 추정이죠. 여기 봐봐. 과실 없이 점유 틀렸어. 무과실 점유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맞는데 과실 없이 점유 그건 안 돼. 무과실 점유는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과실은 추정 안 돼. 추정 안 되니까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해? 옆줄 긋고. 누가 입증? 점유자가 입증해. 추정되면 상대방이 입증해. 추정되지 않으면 내가 입증해. 점유자가 입증을 해. 아시겠죠?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해서 줄거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 그럼 무단전대죠? 그러든지 말든지
을만 그게 틀렸어. 자, 그럼 봐봐. 여기 을이죠. 을일 거죠? 자, 이거 갑이죠? 갑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이걸 병에게 전대했죠? 병에게. 그럼 병이 이제 여기 들어와서 잠을 자겠죠? 그럼 병을 무슨 점유로 한다? 직접 점유. 을을 갑을 뭘 한다? 간접 점유. 을을 뭘 한다? 간접 점유. 그래서 갑과 을이 간접 점유예요. 여기서 문제예요. 지금 여기 말하죠? 지금 동의 없이 전대했죠? 그럼 관계없어. 왜요? 우리가 간접 점유에서 점유 매개 관계는 적법 유효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봐봐요. 내가 임대를 살고 있다가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 만료. 그래도 내가 지금 아직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그럼 나는 무슨 점유? 직접. 집주인은 무슨 점유? 간접. 임대차 기한이 지금 어떻게 해서 끝났죠? 끝났어도 직접 간접인 거예요.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직접 간접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을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갑도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갑이 을과 명의신탁약정 줄거. 이어 보면 갑이 을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 줄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줄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등기 줄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을 명의로 등기했죠? 그럼 이 을을 뭐한다?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봐봐. 우리가 명의신탁 기본적으로 4가지는 무조건 암기하라고 그랬죠. 4가지. 뭐가 있어? 첫 번째, 악의의 무단점유, 공유자, 분묘기지, 명의수탁자. 알겠죠? 이 4가지가 타주점유라고. 다시 뭐라고? 악의의 무단점유, 공유자, 그 다음에 뭐라고? 분묘기지, 또 마지막 명의수탁자. 알겠죠? 명의수탁. 이 4가지를 뭐라고 한다고? 타주점유다. 이렇게 타주. 5번 실제 면적이 등기상 면적을 줄고 상당히 초과. 상당히 초과. 이 초과는 무슨 점유? 타주점유. 타주 상당히 초과. 그러면 맨 끝에 자주점유 줄고. 자주점유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2개가 비교해요. 상당히 초과 그러면 타주라고 그랬죠? 어느 경우는 자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인접 토지의 일부. 이렇게 인접 토지의 일부. 962평의 땅을 샀는데 51평도 자기가 매수한 토지인 줄 알고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인접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로 알고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때는 뭐다? 자주. 상당히 초과. 그럼 뭐? 타주. 이게 키워드야. 상당히 초과한 경우. 13평의 땅을 샀는데 옆에 있는 땅 30평을 자기가 산 것으로 착각했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상당히 초과 타주. 이렇게. 정답 몇 번? 1번이요? 자, 58번.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여러분요, 이것은 좀 잘 알아야 돼요. 봐봐. 우리가 필요비는 어떤 필요비가 있죠? 통상의 필요비가 있고 뭐가 있어? 특별 필요비가 있죠? 이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취했느냐, 과실을 수취했느냐,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느냐. 과실을 수취했다 선의 점유자, 과실을 수취 못했다 악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는 청구를 못해. 통상의 필요비는 악의 점유자는 청구할 수 있고 특별 필요비는 모두 다 선이고 악이고 다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 못하죠.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1번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취득이라 했죠? 과실을 취득 줄고 선의 줄고. 선의는 과실을 수취하죠? 그러면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옆줄 긋고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청구.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2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 여기 봐봐. 줄고 책임 있는 사유 줄고. 했어요? 책임 있는 사유. 있는 동그라미 있는. 그래서 없는 하고 가로 열고 닫고 X. 없는 그러면 안 돼. 가로 열고 닫고 X. 그 다음에 점유물의 멸실 동그라미 멸실.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했죠. 멸실. 그러면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해야 돼.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악이라고 되어 있죠. 현존 이익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렇게 딱 끊어. 멸실한 때는 딱 끊어. 손해 전부 이렇게. 알겠죠?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를 멸실하죠. 멸실.
손해 전부.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 거기로 줄고 선의 플러스 자주 점유. 선의 플러스 자주. 그걸 뭐라고 한다? 선, 자, 현, 존. 기억나요? 선의이고 자주일 때 현존이. 선, 자, 현, 존. 이렇게. 이해됐죠? 그걸 선자, 현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5번. 악의 점유, 악의 동그라미. 악의 점유는 세 가지가 더 붙어야 돼. 악의 점유는 세 가지가 더 붙어. 자, 지금부터 악의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 악의 점유는 어느 경우는 악의 점유죠? 어느 경우 악의 점유? 자, 악의는 과실을 수치 못해. 과실을 수치를 못해. 수치를 못하고요. 잘못으로, 과실, 잘못으로, 다음으로 수치를 못하죠? 수치를 못하면 뭘 해야 돼? 대가를 보상해야 돼. 대가를 보상. 잘못으로 수치 못하면 대가까지 보상해야 돼. 그러면 잘못 없이 수치를 못하면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해. 이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악의인 경우 세 가지가 있어. 어느 경우? 악의 점유인 경우 세 가지. 어떤 경우? 알았어요. 폭력, 은비, 그 다음에 소재기시. 패소하면 언제부터? 소재기시. 폭력이나 은비도 악의로 봐. 그 다음에 패소하면 소재기부터 악으로 봐. 그럼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만약에 잘못으로 수치를 못하면 뭘 해야 돼? 대가를 보상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대가를 보상, 이렇게. 이것을 악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가 다 됐죠? 악의는 한꺼번에. 그럼 봐요, 이제. 악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 동그라미, 이자 동그라미, 알았죠? 지연 손해금 동그라미. 이것을 한마디로 손해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까지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뭐라고 한다? 손해 전부. 이렇게. 4번.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하나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현존할 때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줄거. 자, 여러분, 유익비는 여기 유익비도 한꺼번에 정리해야 돼. 유익비는 목적물을 계량해야 돼. 그 다음에 가치가 현존해야 돼. 현존. 알겠죠? 자, 누구의 선택? 회복자. 회복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소유자.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상환기간.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어? 허여할 수 있어. 이렇게 허여. 그래서 유익비 이렇게 허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봐. 유익비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 동그라미. 허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기 봐봐. 여기 상환기간 허여는 유익비 맞죠? 유익비. 상환기간 허여 동그라미에서 필요비 X. 필요비는 상환기간 허여라는 말이 없어. 우리 시험에 나왔죠, 한번. 필요비, 유익비를 필요비로 바꿔서. 그 다음에 여기 4번은 가액의 증가가 뭘 해야 돼? 현존해야 돼. 현존. 여기 가액 증가가 현존했을 때 유익비예요. 알겠죠? 근데 여기 사실 가액 증가가 현존할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유익비는 계량이죠. 계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량이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필요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필요한 말을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안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 몇 번? 2번. 자, 59번.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성관주의. 상당히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와가지고 좀 문제가 됐는데, 이런 봐봐요. 우리가 원래 이 성관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시험 범위라기보다는 물론 민법을 할 때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골치 아프지만, 이것은 사실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냐면, 먼저 뭐 다른 시험들이 있죠. 뭐 공인노무사 시험이라든가 변리사라든가 이런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원행정고시, 법무사 이런 데서 사실 나와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요 무엇을 하나 보냐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를 선관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선관주의 의무요. 이 선관주의 의무를 뭐란다? 그것을 추상적 경과실이다. 이렇게. 추상적 경과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동일한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구체적 경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가요. 과실을 했을 때는 성관주의 의무 위반 추상적 경과실 우리가 고의과실할 때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의과실할 때 과실 있잖아요. 그때는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요 자기 재산과 동일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이건 뭐요? 오늘 상속재산이라든가 친권자가요 자식의 재산을 하는 것, 그럼 소유자가 자기 거를 하는 것을 이것을 자기 재산과 동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봐. 우리가 누구 차를 빌려오죠. 차를 빌려오면 어떻게 해요? 남의 차를 빌려와가지고 아무데나 주차해 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누군가가 백미러요 술 취해가지고 발로 차버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차가 견인될 수도 있고요. 스티커 끊길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뭐다? 선관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기든 말든 누가 박살내든 말든 이러면 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세놓고 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건 자기 재산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재밌는 말이 나왔죠? 자요, 임차인 전세권자 유치권자 봐봐. 임차인 전세권 유치권자 자기 것이 아니다? 아니죠. 남의 거에 대해 사는 거죠? 여기 또 재밌는 말. 점유매개관계가 뭐예요? 점유매개관계 임대차 전세권 이거잖아요. 직접 점유자가 누구요? 임차인 전세권자.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알면은 애나 같은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유치하면은 뭐가 된다? 소유자인데 사실 이것을 유치할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알겠죠? 이게 문제죠. 그래서 소유권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의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하나는 뭐?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다시 시험에 나온다? 그럴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면 된다.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몇 번? 4번이죠? 자, 60번. 지역권이죠? 그럼 지역권은 뭐예요?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죠? 요역지,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죠. 분리양도 처분하지 못하죠. 이건 모두 몇 가지가 있어? 분리양도 못한다. 모두 몇 가지가 있어? 4가지가 있어. 4가지. 알겠죠? 뭐가 있어? 요역지가 있고, 뭐가 있어? 전세금이 있고, 전세금.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전유보분이 있잖아요. 전유보분 이렇게. 이거는 무슨 권리를 한다?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알겠죠? 여기 또 뭐가 있어? 무슨 권리가 있어? 종된 권리가 있죠. 종된 권리. 뭐가 있어? 요역지는 뭐가 있어? 지역권이 있고, 전세금에는 뭐가 있어? 전세권이 있고, 피담보 채권은 뭐가 있어? 저당권이 있고, 전유보분은 뭐가 있어? 전유 뭐? 대지사용권, 대지권, 대지사용권이 있잖아요. 그래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하고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여러분요, 이게 이 분리 양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딱 4가지만 나와. 다른 것도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많은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4가지밖에 없다고. 알겠죠? 뭐 다시 읽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청구가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대지사용권은 전유보분과 분리 양도가 안 된다. 원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역권은 종된 권리죠. 요역지 주된 권리죠.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공유자의 1인, 공유자의 한 사람은 다른 공유자와 동의 없이, 광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이게 참 어려워. 이거 뭐요? 지역권 설정 줄 거 봐. 이 말을 알아야지. 지역권 설정. 그럼 지역권 설정은 뭐라고 그래? 이건 다 썼어요. 다 써서 못 썼어 이거? 지워야 되는데. 다 썼어요? 오케이, 지워도 돼요? 자,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부터 물권행위하고 채권행위를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요, 여기 와봐. 자, 가박을 하고 있죠. 가박을 하고 2월 1일 계약을 하죠. 그럼 계약을 하고 여기서 뭘 주죠? 계약금을 주죠. 그 다음에 여기 3월 1일 뭘 한다? 중도금을 주죠. 그 다음에 4월 1일 뭘 한다? 잔금을 주죠. 자, 2월 1일 계약을 할 때 계약금 주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뭐한다? 채권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행위라고 하게 되면 뭐가 있어? 그 채권행위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으니까 뭘 해야 돼? 이행에 문제가 있죠. 의무를 이행을 해야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뭐한다? 중도금을 일부 이행이라고 그래. 일부 이행.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 갑원들한테 매매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갑은 등기를 줄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받을 뭐가 생겨? 권리가 생기죠. 그다음에 잔금은 반금을 받으면서 뭐를 준다? 등기를 해요. 등기 서류를 줘요. 등기 서류를 제공하죠. 이 등기 서류를 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 집의 소유자는 누구다? 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소유권 너한테 줄게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등기에 서류를 주죠. 잔금받으면서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뭐다? 이것을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뭐다? 이 행위에 문제가 있어 없어? 이 행위의 문제를 남기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이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처분행위는 우리가 공유에서는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공유에서는. 처분행위가 뭐가 처분행위다? 물권행위죠. 그럼 물권행위가 뭐예요? 물권행위가 뭐냐고. 우리가 물권은 점유권 빼고 소유권하고 무슨 물권이 있어? 제한물권이 있죠.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제한물권을 이전하거나 제한물권이 소멸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소유권, 제한물권을 이전, 설정, 이전, 소멸.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물권에 관한 거죠.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뭐라고 나왔다? 지역권 설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지역권은 뭐다? 물권이죠.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을 뭐라 한다?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그래서 여기는 공유자 1위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자 3번은요.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반환 청구 반환 동그라미 소유물에 대한 반환이죠. 어디에는 없다? 지역권 X, 저당권 X.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없어. 알겠죠? 어디는 없다? 지역권과 저당권에는 없다. 알겠죠? 왜? 지역권과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아니한다. 4번 통행지역권 박스에 통행지역권 우리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는데 통행지역권을 써 손해를 보상 이렇게. 통행지역권은 손해를 보상해야 돼. 자, 비교 써 비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을 시옷이 들어가죠. 분묘기지권 옆줄 긋고 무상원칙 가로 닫아. 알겠죠? 분묘기지권은 무상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무상. 그런데 통행지역권은 시옷이 들어가죠. 그것은 유상이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입증 주장해야 돼. 그 다음에 자기 소유 토지의 도로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 여기까지. 원래는요 지역권 설정이죠. 이 사람이 자기 땅에 자기가 길을 내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걸어다닐 수 있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죠. 뭘 받았어? 돈도 받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지역권 설정에 관한 뭐라고 볼 수 있다?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러면 있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3번 이렇게. 자 61번은요.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이 취득하여 있다.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여기 봐봐요. 지금 갑은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고요. 갑은 X 건물이죠. 여기 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 있고요. 여기에 가압류가 있단 말이에요. 가압류 이렇게요. 채권을 가압류. 여기 지금 채권이라고 있다고 했죠. 채권은 가압류로 해. 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뭘 한다? 저당권에서 경매 개시 등기. 다른 말로 경매 기입 등기를 한단 말이죠. 가압류에서 뭘 한다? 판결을 받으면 압류를 해. 똑같은 거야. 이게 두 개 똑같아.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 여기를 보는 거야. 가운데 여기요. 여기서 지금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갑이 병에게 그랬죠? 이게 갑이고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갑이단 말이죠. 지금 이 압류에 의해서 경락을 받은 사람이 아마 병인가 봐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여기는 이 유치권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고, 유치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뭐냐면 우리가 경매 개시 등기 또는 압류 등기 이전에 유치권으로는 대항할 수 있고, 압류나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유치권으로는 대항한다 못한다. 자, 그럼 보면 X 건물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줄과 압류 동남이 후, 압류 후 점유를 이전 줄고 점유를 이전 이퀄 유치권 성립이에요. 그러니까 압류 후에 유치권이죠. 여기 봐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다. 2번이죠? 2번. 그래, 유치권은 가리주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왜냐면 우리가 유치는 뭐예요? 점유해야죠? 점유. 2번. X 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압류 동그라미, 후 동그라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그래서 우리 봐봐. 여기 봐봐. 우리가 유치권은 뭐예요? 유치권은요, 점유 플러스 뭐다? 채권이죠? 채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봐봐. 점유를 먼저 하고 채권이 늦게 있을 수 있고, 채권이 먼저 있고 점유가 늦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먼저, 여기는 2번은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했다 이 말이지. 그럼 이때부터 유치권이죠. 그러니까요, 압류한 후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으니까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이때 유치권 성립이에요. 이때 유치권이야. 그러니까 압류 후 뭐가 있다? 유치권 이 말이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럼 3번.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갑이 유치권을 취득,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 취득했다. 더 이상 끝났네. 알겠죠? 그런데 저당권이 유치권보다 먼저 봐봐. 저당권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 뭘 가지고 따져? 압류 전이냐 후냐를 따지지, 저당권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 가압류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고. 압류나 경매, 개시등기, 경매, 기입등기, 전이냐 후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당권은 먼저 있지만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압류가 있잖아요. 누가 더 빠르다? 유치권이 빠르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3번은. 4번은 X 건물의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동그라미, 압류 동그라미 전 갑이 유치권을 취득. 그럼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뭐가 있어? 압류 전이라잖아요. 알겠죠? 여기 봐봐. 가압류. 여기 가압류가 필요 없다고. 가압류나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고. 뭐가 기준이라고? 압류나 경매 개시등기, 경매 기입 등기가 기준이라고. 알겠죠? 압류나 경매 개시등기, 경매 기입 등기가 기준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이냐 후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역 니은은 후니까 안 되고 디귿 니은은 전이니까 되는 것이고, 저당권 가압류가 중요하지 않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압류나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가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래서 봅니다.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이렇게. 자, 62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보면 항상 질권하고 저당권이 문제가 돼. 질권이 뭐죠? 질권은 질물을 보존하죠. 시계, 반지 맡기면서 돈 빌리죠. 시계나 반지를 질물이라고 그래. 질물을 맡기죠. 맡긴단 말은 보관해. 그런데 이 보관할 때 이 보관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질권에는 질물 보존 비용,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말이 나와. 그런데 여러분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해. 저당물 보존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원본, 위약금, 박스 2개 묶어서 등기해야 돼. 저당권 실행비용 등기 없이도 등기 X, 등기 안 해도 보호돼.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의 지연배상금 박스에 뭐라고 한다? 여기다가 해가지고 등기 X, 등기 없이도 보호가 돼. 그런데 봐봐 여기요,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그런 말은 없어. 왜? 저당권을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저당물 하자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알겠죠? 여기는 뭐다? 질물의 하자, 질권에만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 또 있는 거, 또 이게 있어. 봐. 저당 목적물의 하자로는 손해배상 안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는 저당물 보존 비용. 그것도 없어. 저당권은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자, 63번요. 이것도 조금,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29회 때 문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들이 지금 물권법에 계속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63번 봐봐요.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을 소유 X토지와 Y토지. 그래서 갑은 을에게요. 1억 원을 대출해주고, 갑에요. X토지하고, 어디하고? Y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얼마? 1억 2천이네요. 1억 2천에 채권 최고액을 하는 1순위 공동 근저당권을 취득했다. 그 후 갑은 병이 신청한 X토지 경매 절차에서 얼마를 받았어? 8천 받았죠? 8천 받았으면 현재 남아있는 돈이 얼마예요?
1억 2천에서 8천 받으면 마지막 남은 얼마 남았어? 4천 남았죠. 4천. 이게 중요해. 8천 받았죠? 나머지가 4천이에요. 그 후 정의 신청한 경매 절차가 2억 원의 매매, 2억 원이 매각됐다. 2억 원? 그러니까 2억 중에서 이제 돈을 받아야 되겠죠? 얼마를 받아오느냐 이 말이죠. 이때 갑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하여 경매 신청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때 갑이 원래는 4천인데 그 4천에서 얼마가 됐냐? 뭐죠? 이자 뭐 이거 다 합해가지고 다시 1,000이 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됐어? 5천이야. 그러면 이전에 얼마를 받았어? 8천이죠. 그럼 5천이 되면 얼마가 돼? 1억 3천이 돼버리죠. 그런데 근저당권이라는 게 뭐예요?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이 채권 최고액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을 알면 돼. 채권 최고액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최고라는 것은 최고는 뭐다? 우선 변제의 최고 한도액이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1억 2천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일단 8천 받았죠. 그런데 지금 4천 남았는데 거기다 또 4천이 또 이자가 붙어서 또 1,000이 붙은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경매대금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는 얼마다? 1억 2천이다. 8천 받았죠. 그럼 얼마만 받으면 된다? 4천. 그래서 4천인 것이. 알겠죠? 4천. 그래서 우리가 채권 최고액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말하면 돼. 채권 최고는 우선 변제의 최고 한도액이다. 이것만 알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 4천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이제 물권법의 마지막이에요. 자, 64번 저당권.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또 나왔네. 아까 말했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채권은 주된 권리죠. 분리양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네 가지. 뭐가 있어?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전유부분. 다시 뭐라고? 그냥 암기하지 마. 책의 순서야.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그 다음에 특별법, 민사특별법이죠. 그 집합공원법, 뭐 전유부분 이렇게. 분리양도할 수 있다? 땡이네. 알겠죠? 틀렸죠? 2번 저당물의 소유권. 여기 뭐래요?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여기까지 뭐라고 그래?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이런 봐봐. 우리가 제3취득자를 시험에 잘 나와. 제3취득자가. 알겠죠? 저당권에서는 여러분 의외로 여러분요, 저당권에서 기출 지문을 정리하다 보면은 제3취득자에 관한 지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제3취득자는 뭐다? 첫 번째 변제기 후. 변제기 후야. 전 안 돼. 두 번째 전제기 후. 그 다음에 채무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세 번째 채권을 뭐하고? 변제하고 저당권을 뭐라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채무자에게 뭘 행사하고? 구상권을 행사를 하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뭐한다? 경매가 됐다. 경매가 되면 뭐가 될 수 있고?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한다? 뭐죠? 비용이죠.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비용에 대해서. 알겠죠? 이걸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면 저당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는 저당물의 경매에서 뭐가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뭐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이렇게. 됐죠? 자, 3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또 해서 또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자 봐, 다른 사정이 없으면 뭐다? 어디에 미쳐?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죠. 종물. 그런데 어디에 미친다? 종된 권리. 건물의 소유 줄고, 건물의 소유 주된 권리. 지상권 줄고 종된 권리. 그래서 주된 권리, 종된 권리죠. 여기 한번 봐봐. 우리가 여러분요,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타인의 토지에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 우리 이렇게 건물을 짓죠. 우리 소유권이죠. 이걸 소유권이죠. 이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 저당권은 이렇게.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도 뭐 한다?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이렇게. 미친다. 이렇게. 주된 권리에 대한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상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종된 권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주물 종물의 이론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이 돼.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해. 미친다.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등록 압류가 있으면 압류 차임채권 주고 차임채권을 과실이라고 그래요. 법정 과실이죠. 봐봐,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은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는 과실을 수취한다? 언제? 압류 후 과실을 수취. 언제? 압류 후 과실을 수취. 그래서 압류가 있으면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에게 미친다. 그런데 뭐가 틀렸냐? 압류 이전 그러면 안 돼. 뭐라고? 압류 후에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쳐. 압류 이전은 안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여기 나왔죠. 제3취득자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아까 말했죠. 비용을 경매대가에서 말할 수 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또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비용을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여기까지가 물권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법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가요 채권법 10문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